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으로 러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패션업계는 관련 의류와 신발 출시를 크게 늘리며 러너 고객 유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신발 업체에서는 지난해 연 매출 1조 원 돌파에 주요했던 러닝 시장을 더욱 타기 잡는다는 계획인데요. 향후에도 다채로운 러닝 관련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수요가 두드러진 의류 러닝화 발매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급성장 중인 러닝 시장을 정조준한 여행업계 움직임도 두드러집니다. 러닝과 여행이 연계된 런트립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마라톤의 여행이 접목된 패키지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러너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인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러닝 시장. 1,000만 러너를 겨냥한 업계 저마다의 전략적 대응에 관심이 모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소상공인의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안 부재인데요. 차기 정부에선 소상공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간이과세 부관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유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소상공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5개 핵심 과제와 85개 분야별 과제 등 총 110개의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후판 가격을 두고 철강사와 조선사 간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 후판 가격 역시 올해 3월에 협상이 마무리됐을 정도인데요. 올해는 다릅니다. 국내 한 철강업체는 조선 3사와 이미 2분기 가격 협상까지 마무리했다 밝혔고 또 다른 철강업체도 가격 인상 방향성에는 공감했으며 인상폭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점이 주요했지만 국산 후판의 필요성 또한 확실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선급의 규제와 선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고강도 철강의 경우 국내 기술력이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와 침체기를 겪는 철강업계.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힌 후판 가격 협상에서 조선업계가 한 발 양보하며 철강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1955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수요가 늘어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초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영역으로 돌봄 체계를 확장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완성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하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모두 기존에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요. 저출생 고령화가 고착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로는 더 이상 가족만으로 노인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대의 범위를 사회 전체로 넓히는 것이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양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